네, 이제 다음 달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달리는 걸까요? 우리는 엑셀에 발을 계속 대놓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은 차트 못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잘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계속해서 추세가 일어나는 쪽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 저 오늘 콕 집어서 여쭤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도 괜찮을까요? 전력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원전이다. 글로벌리 그 방향이 맞아떨어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네. 센 건 계속 간다고 봐야죠. 네. 네.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 필요 없다면서요. 올랐다. 오케이, 그냥 고. 이런 이게 요즘의 대세가 아닌가 싶고 보니까 요즘에 전문가 필요 없다는 얘기. 그냥 잘 사서 들고 있으면 무슨 전문가 필요하냐. 뭐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공부할 건 공부하고 체크할 건 체크해야겠죠.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원자력 쪽에서 그러면 뭐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에너지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초에 했던 이제 의회 연설에서 보게 되면 나오는 내용 쪽에서 우리 에너지 부족하니까 필요한 에너지는 AI 데이터 센터 열심히 짓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관련돼서 전력은 그들이 알아서 조달해야 된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한 해결책들을 계속 많이 이어가야 될 텐데 그들도 생각을 했었을 때 당장은 끌어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길게 보게 되면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싼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원자력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국도 경계감이 크고 방책을 계속 또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투자도 계속 늘을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우리도 그러면 미국이 필요한 게 뭔지 느꼈어요. 네. 그러면은 가서 가려운 데 긁어줘야죠. 네, 그러면 전력 필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원전 좀 지어줄까? 우리 좋은 브랜드 하나 있는데 APR 1400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약간 이제 딜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대미 투자한다. 그중에서 이거는 그중에서 이렇게 이제 대미 투자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투자해서 우리도 같이 또 성과를 얻는다. 그러면은 뭐 수익 배분은 뭐 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미국에 발을 걸친다라는 대미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내에서도 계속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에는 또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금 원전 관련된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 지원 특별법을 상정했네요.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도 지금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게다가 반도체도 열심히 이제 라인도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하나 더 생기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전력 계속 또 부족한 쪽으로 되겠죠. 그쪽에 대해서도 우리도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같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들은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나 AI가 커질수록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쪽에서 원자력은 계속 보는 게 맞겠다. 잘 사서 잘 끌고 가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유를 계속 해야 하는 섹터다. 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원전이 그러면 정말 효자손이네요. 그럼 시원하게 어떤 종목으로 계속해서 긁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추가 시세 후보군 오늘도 많이 준비해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열어볼게요. 원전 내에서 살펴볼 종목 BHI, 태웅, 대한전선인데요. 곧 10만 원 갈 기세네요. BHI는. 에게.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지금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한번 대형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은 그래도 밸류체인 안에서 될 만한 종목들 봤었을 때 BHI도 쉴 듯 하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주기기만 있냐 보조기기도 있다. 라는 쪽에서 그걸 담당하는 BHI도 원전기자재 쪽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SMR 관련된 쪽으로 역시나 사업 확장시키고 있고 사용 후 핵 연료 모멘텀까지도 갖고 있다 보니까 국제과제 수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10만 원은 두산에너빌리티도 갔는데 다음은 내 타임, it's my time 이러면서 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태웅입니다. 단조로운 회사로 알고 있죠. 네, 근데 이 회사가 마찬가지로 SML이나 원전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제 커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뭐 또 대량 제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조 쪽들이 중요한 핵심 밸류체인으로 들어가서 인증까지 받았다. 태웅도 관심 있게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한전선이 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생기고 변압기로 변압하고 중간중간에 전선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대한전선이 당연히 원전이나 SMR에 들어가는 전력 그리고 또 제어형 특수 케이블 이쪽을 공급하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 크다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중기 추세적인 흐름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고루 챙겨와 주셨어요. 에너지 패키지네요. 그리고 이전에 큰 종목들 언급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종목들 살펴볼 수 있는 것에서 챙겨와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전은 계속해서 보유할 섹터 언급 받아봤고요. 자,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은 또 월 말이기 때문에 일부 리밸런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 막판 변동은 저희가 열어놔야겠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보고 계시다시피 다시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나타나네요. 6,230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확대되면서요. 일부 좀 다시 음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 후반 들어서 변동이 좀 나타나고 있는 구간 걷고 있는데요. 3월에 또 새로운 수급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물량 전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해서 강화 움직임이 펼쳐졌다가 역시 막판에 살짝 반납하는 흐름이네요. 하지만 강보합권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1191선에서 거래 마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인데요. 특히 고객 예탁금이 지금 최근 업데이트가 된 게 119조가 찍혀 있습니다. 120조의 고객 예탁금과 함께 계속해서 이러한 물량이 들어오게 될까요?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투자 매매 동향도 오늘은 기관이 조금 당겨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2월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에 6,300포인트 돌파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간밤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나서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5%가량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대부분 좀 약세를 나타내는데요. 다시 한번 AI 밸류 체인이 좀 흔들리다 보니 국내에서도 삼전과 닉스가 오늘 하방 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양전을 해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를 나름 견인하는 흐름도 나타났는데요. 장중에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과연 마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죠. 결국에는 혼조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6,243포인트에서 1%가량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오후 들어서 1,200포인트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1,192포인트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이틀 연속으로 크게 내려갔었는데 오늘 다시 또 튀어 올랐습니다. 14원가량 상승하면서 1,440원에 바짝 붙은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대형 매물일 텐데요.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팔고 있었지만 오늘은 6조 원가량 던졌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규모가 줄어들었죠. 1,000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개인들이 오늘 5조 원 이상 사들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오늘 사자세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기관이 4,500억 원가량 샀고요. 개인들은 반대로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잘 달리다가 오늘 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양봉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하락으로 끝났네요. 0.69% 쉬어가면서 끝났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좀 줄여가나 싶었는데 3%가량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소부장 쪽들도 오늘은 대체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한미반도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연출됐습니다. 17%가량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7%가량 올라갔고 많이 올랐었던 LG그룹주도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삼성전기도 오늘은 4% 가까이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과 삼천당 제약,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 빨간불 켜져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던 삼천당 제약이 오늘도 힘을 냈습니다. 9% 가까운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금융 쪽들, 증권, 지주사는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쪽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새만금 쪽에 통큰 투자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로봇 사업에 대한 모멘텀 여전하죠. 오늘도 10%가 넘는 두 자릿수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표가 80만 원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삼성 SDI는 최근의 추세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힘이 좀 좋았습니다. 여전히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오름세 나타냈고요. 그동안 올랐었던 로봇 쪽에서도 선별적인 흐름, 많이 올랐던 쪽은 쉬어가면서 끝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 선, 그래도 잘 지키면서 21만 6,500원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대원전선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시죠. IT 투톱과 함께 현대차 올라와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두 자릿수 급등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 ADM과 모비에이스 전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아주 IB투자, 젠큐릭스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삼표시멘트 두 자릿수 급등세고요. 에임드 바이오가 오늘 특징적인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 말을 맞이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그냥 더 매도 물량을 강화시키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코스닥에 외국인 기관이 오늘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3월에 대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섹터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늘어나고 있는 유동성과 함께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쪽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 공략 섹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날좀 바이오 우리 이거 엄청 오래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삼천당 바이오만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삼천당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3천 가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요. 네, 이제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가야 된다. 나머지는 좀 갔으면 하는 바람과 희망과 소원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이오도 그러니까 코스닥이 만약에 여기서 1200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없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쪽들 좀 데리고 가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딱 같이 가려고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느덧 4.01 막 이런 식으로 4%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금리 하락이 끌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바이오가 아닐까. 그리고 또 3월달, 2월 말도 그렇지만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3월 그리고 또 4월 들어가게 되면 뭐 AACR이나 학회들 많은 상황들인데 이게 하나 또 모멘텀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이제 바이오 관련된 1조 원대 메가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쪽에서 들어가는 게 AI 의료뿐만 아니라 임상 3상 앞둔 쪽에서 혹시나 자금 부족하니 우리가 대줄게 라고 하는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 대한 육성 지원책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확정되게 되면 그래도 숨통은 트이겠다.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의외로 좀 묵직합니다. 뭐 알테오제는 9월 달에 코스피 가다 보니까 일단 바이 그러다고 하더라도 뭐 ABL 바이오나 나머지 종목들이 종목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주춤하고 그 외에 뭐 오름 테라피틱스나 보르노이 이런 쪽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올릭스 같은 경우도 먼저 가고 그런데 좀 차별화가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좀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레벨업을 한다 그러면 바이오는 또 한 번 더 채비를 갖추고 움직일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이런 쪽들을 봐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어제 또 성과 나온 업체들 중심으로 그래서 기대감 갖는 쪽으로는 계속 보되 시총 상위 종목들도 챙길 때가 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골고루 바라볼 수 있도록 바이오 없이 코스닥이 1200 돌파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기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신 바이오 내에서의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핫한 움직임, 리브스메드이네요. 네, APL 바이오 할까 하다가 그래요? 그건 너무 저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거 없을까라고 해서 한번 리메 약자로 하죠 요즘엔 이 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봤는데 이번에 한 512억 정도 매출 나왔고 이게 500억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88% 이런 수치고요. 뭐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국내 쪽이 좀 더 강화시켰고 거기다가 적자는 여전한데 내용 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적자죠. 왜냐하면 R&D가 좀 늘어났는데 스타크라고 그래서 어벤져스 그 스타크 그거 아니고요. 거기라고 그래서 수술용 그 로봇, 복강용 로봇 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자금 때문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앞으로 그래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회사 측에서는 2분기 흑자 전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가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더 좋아지겠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수술용 복강경 기구라고 해야겠죠. 예. 그런 쪽에서 쓰는데 이게 지금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벌려가고 있는 이 복강경 수술 쪽에서 그쪽을 침범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쪽 로봇 쪽이다 보니까 다 좋고 좋긴 좋은데 비싸요. 그리고 또 유지 보수 비용 소모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약간 기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그 정도 효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병원에서 침투하기가 딱 좋은 모습들이죠. 그런 관점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 독일 법인 설립해서 확장세가 나가는데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해외 쪽도 만만치 않게 이번 실적에서 보니까 49% 성장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 아마 유통막 구축하고 앞으로 간다. 기대감이 높다. 쪽으로 바라보면서 일단 지금은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고점 때쯤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약간의 진통 매물 소화라고 보고 있고 그쪽을 완성시키게 되면은 목표가는 한 13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대가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8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에 흑전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바라봐야 할 종목이 되겠네요. 1차적으로 13만 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살펴보시죠. 자,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추가 전략 받겠는데요. 에이펙트를 주셨고 목표가 1만 원 주셨습니다. 이전에 9,500원까지 터치가 나왔었는데 지금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좀 더 끌고 가볼까요? 조금 좀 힘 좀 내줘도 될 텐데 약간 좀 고전에서 힘 좀 빠지는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계속 시장에서는 새로운 또 반도체 소부장들 될 만한 것들 찾아가는 기조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향 그래도 나오는 오셋 쪽의 강자라고 생각하게 되면 실적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열린복대는 또 계속 공략은 가능하다. 이쪽에서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힘을 내줬으면 한다. 보유 관점까지 에이펙트 추가 전략 받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장이 잘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고객 예탁금 쌓이고 거래 대금 쌓이고 그렇다면 대형주의 순환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전략은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세워보시죠. 김민수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2월 한 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월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